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교육감 만들기 경남시민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참교육 학부모의 경남지부장 최연심입니다. 좋은 교육감 만들기 시민연대는 경남 지역 130개 시민단체가 모여 소민이 바라는 교육감 후보를 뽑기 위한 모임입니다. 오늘은 좋은 교육감 만들기 경남시민연대에 등록한 두 교육감 예비 후보를 모시고 손잡는 교육이라는 큰 주제로 마지막 세 번째 정책 검증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차 토론회는 행복한 교육이라는 큰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교직원의 노동조건, 성평등 문화 조성, 교육격차 해소, 그리고 학교 안전망 구축 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토론회도 예비 후보님들의 경책 검증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사회자가 여기에 계신 두 후보님께 깜짝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이 질문은 소주제로 제한되지 않는 내용 중 보호자나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현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자 또한 이 현안에 관심이 많습니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께서 교복을 등골 브레이크에 비유하며 교복의 높은 가격과 유통구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사회적으로 높은 관심과 함께 교복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봅니다. 자, 이 질문은 보통 질문이나 상호 토론 없이 후보들만의 의견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2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전창현 후보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복의 장점, 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복이 갖는 장점은 학생 구성원들의 예를 들면 빈부격차를 드러내지 않고 모두가 동일한 복장으로서 통일되는 이런 측면이 있어서 장점이 있고, 단점은 주제와 같이 높은 가격으로 해가지고 이제 생활비에 부담이 된다든지 또는 각각의 획일성을 추구하는 이런 단점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교복이 생활복으로서 또는 체육복, 그래서 편안한 복장으로 편안하게 입고 다니는 정도의 교복 정도로 하고, 교복 구입비라는 명목으로 보다는 학생의 입학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줘서 편안하게 구입을 하든 생활 교복 형태로 구입을 하든 체육복을 하든 학교가 좀 학생들이 편한 복장으로 다닐 수 있는 이런 구조, 그런 측면에서 교복을 지금 현재의 교복 형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안 하는 것보다는 저는 교복이라는 명칭으로 편안한 복장으로 존재하는 것이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다음은 송영기 후보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자체가 일단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등골 브레이크라는 부분과 교육을 계속 착용할까 말까 두 가지 지점으로 보고요. 제가 지금 김해 가야고등학교 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아마 30만 이내에서 교복의 가격이 책정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셔츠라든지 바지를 하나 더 추가하지 않으면 25만 원 선에서 책정이 됐고, 나머지 여러 개의 5만 원은 다른 명목으로 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골 브레이크는 지금 현재 경남에서 크게 맞지가 않고요. 좀 추가 구입을 했을 때 체육복이나 이랬을 때 좀 돈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활복을 구입할 때에 추가 지원금을 더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교복의 여력에 대한 금액은 체육복 구매에 같이 좀 지출하면 좋겠다. 그래서 등골 브레이크가 아니라 생활 편의성에서 적정 금액이 지금 책정되고 지원하고 있다는 지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교복의 그 원류인데요. 의복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우리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또는 한복을 입으면 굉장히 행동이 조심스럽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자율성의 무게도 둘 수도 있지만 의복이 의식을 지배한다라는 말을 가미하면 등하교 시의 학생의 행동이나 또는 또 행동의 조심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굉장히 또 필요한 면이 있다. 그래서 제가 2003년도 복림고 개교를 했을 때에 교복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성부장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교복이 굉장히 의미 있게 꽃보다 이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꽃보다 남자. 그 드라마처럼 아주 이상적인 교복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런 교복은 지금도 A라인 치마를 통해서 굉장히 아이들이 선호하는 교복으로 창원에서도 유명한 교복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복의 패션화도 편의성과 함께 추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접근해 볼까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4개의 소주제로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 방식은 이전 1, 2차 토론과 동일하며 소주제의 질문은 후보자에게 사전에 전혀 제공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관료주의를 극복하고 실질적 교육 자치를 실현할 방안입니다. 공통 질문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학교를 비롯하여 지원청과 교육청 등에서 일하는 많은 분들이 각자 나름의 위치에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직적 관료주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극복해야 할 구체적인 모습과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 실제 교육 자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각 3분이 주어지지만 시간이 부족할 경우 마지막 종합 발언 시간에서 당겨쓰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시간을 적절히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송영기 후보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에 이제 관료주의를 극복하고 실질적 교육 자치를 실현할 방안입니다. 관료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는 권력의 집중입니다. 그래서 권력의 집중은 변화가 어렵고 행정의 속도가 더딥니다. 그렇다면 교육 자치를 진행하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맞지가 않죠. 그래서 관료주의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교육의 무게 중심을 3가지 방법에서 좀 전환을 해야 된다. 그것은 관리에서 지원으로, 그다음에 통제에서 자율로, 그다음 대립에서 협력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남 교육의 자치를 위해서는 3가지 방향에서 한번 제시를 해볼까 합니다. 첫째, 교육청을 학교 지원 중심의 구조로 이렇게 전환해 보겠습니다. 외부 조직 관리를 전문기관을 통해서 교육청과 학교의 전체 업무를 전수조사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효율적 간행을 전면 폐기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두 번째로 예산 자율권 보장을 확대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진정한 학교 자치는 예산원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목적 사업비 방식을 강함이 좀 줄여 나가고자 합니다. 여기에 학교가 직접 결정하고 집행하는 학교 기본 운영비의 비중을 좀 더 늘려 나가야 되겠습니다. 예산의 흐름을 바꿔야 학교가 교육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교육 과정을 펼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학교 자치 조례 제정으로 실질적 자치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학교 자치라는 것은 학교의 주인이 누구인가, 학생, 교사, 주체들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 자치권을 높여주려고 하면 학생의 권한을 높여줘야 되고요. 그것은 다양한 부분에서 주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진해여고에서 인성부장을 했을 때 지금 안심우산 제도를 시작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교육청의 노란우선, 안심우산이 지금 시행되고 있죠. 아마 그때 우리 학생 자치에서 논의했던 그 안심우산은 그것을 내용으로 해서 아마 서울의 모 대학에 내신으로 이렇게 입학을 했던 그런 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빵과 우유를 학생 자치를 하게 되면 지급을 했었습니다. 매번 똑같이 흰 우유와 단팥빵을 주는 이런 갈래에서 벗어나서 이번에는 뭘 먹고 싶든지 예산이 좀 더 필요하면 더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단팥빵과 흰 우유에서 던킨 도너츠를 먹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던킨 도너츠를 내가 사주마. 그래서 롯데백화점에 가서 던킨 도너츠를 사왔습니다. 또 여름이 되어서는 수박을 먹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박만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수박을 하체로 만들어서 우리 같이 먹어보자. 이와 같이 학생의 자치의 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학교 자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의 전환해서 가지 않을까요? 청년 도민 여러분, 저는 35년의 현장 경험에서 이 방금 말씀드린 것보다 또 다른 변화의 시작으로 한번 접근해 볼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전창현 후보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료제는 대규모 조직 운영에서 가장 효율적이라는 평을 받으며 현재까지 유지되는 제도입니다. 전문화 분업화가 가진 효율성, 규정 업무 중심의 지속 가능성, 모두에게 동일한 규정 적용으로 공정성을 확보하고 책임 소재가 명확한 책임성 등이 관료제를 유지하는 장점입니다. 이러한 장점이 또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과도한 분업으로 부서 간 협업이 부족하고 전문성보다는 거시적이고 다양한 안목이 결여되고 지나친 규정 업무로 맞춤형 지원 또는 시대 흐름에 뒤떨어지는 업무 처리, 위계 질서가 가지는 비민주성 등 관료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료주의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교사들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처럼 사회와 교육의 방향을 읽고 학습하는 이런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높은 지위일수록 더 열심히 일하는 문화는 물론 지위에 맞는 연수를 보다 세밀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고체계와 회의에서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서 활발한 토론이 제기되는 체계와 문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정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자치 문제에서 교육자치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교육자치 실현을 논하기보다 교육자치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저는 논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두 가지 방향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중앙집권적 권한이 도교육청 차원으로 이양되어야 합니다. 교육과정, 재정, 교직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등 도교육청의 권한이 없거나 아주 약합니다. 예를 들면 교사 정원의 감축으로 불가피하게 기간제 교사의 정원을 확대한 일도 교육감 사무가 아닙니다. 자율성과 지역 특성을 보장하기 위한 권한 이양이 매우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교육자치의 핵심은 학교자치 실현입니다. 그동안 학교자치 실현을 위해 학교 기본 운영비를 확대하고 가이드라인을 최소화하여 예산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경남교육청은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학교는 행정의 맥락에서 독립된 구조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행정체계 속에서 학교를 바라보지만 말고 교육의 맥락에서 학교를 어떻게 독립된 기관으로 거듭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자치를 확립하기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추진력을 발휘하겠습니다. 학교 자치 발판 마련을 위해 학교 단위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교장 공모제 확대를 통해 학교 현장의 변화를 일으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 학교에는 다양한 교육 공동체의 회의 기구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부모회의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보완해 나가면 좋을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은 각 2분입니다. 이번에는 전창현 후보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학부모회가 기존의 학부모회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남고 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구성된 것 때문에 한동안 학부모회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학부모 지원조례, 학부모회 지원조례 등을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학부모를 교육의 소통 단위로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교육의 3주체로 인정한 속에서 그동안 소홀히 했던 학부모회를 교육청의 소통기구로 일정하게 그 다음에 공식적인 기구로 만들면서 소통 단위로 확립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부모회를 운영에 있어서 일정하게 이제 예산 지원과 그리고 학부모 자체의 여러 가지 사업 등등을 통해서 학교 내에 여러 가지 행사나 학생들의 성장, 발달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을 학부모회의 역할을 통해서 학교가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같이 협력하면서 학교를 구성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송영기 후보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급별에 따라서 학부모의 역할이 많이 다릅니다. 초, 중, 고가 다 다르고요. 초등학교 때는 관심이 높다가도 어느새 그 관심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자기 이제 부부의 맞벌이라든지 이런 산업 역분이 되면서 많은 부분에서 자기 일을 먼저 하고 나머지 돌봄이나 이런 것들을 학교의 기능에 맡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등학생이 되면은 이제 입학 때는 입학식 때는 안 갑니다. 그런데 언제 처음 학부모에 참여를 하냐면 교육과정 설명회 때만 갑니다. 대학 가기 준비 이런 과정에서 우리 아이가 어떤 과목을 이수를 해서 어떤 대학을 갈 것인지 그런 설계 때만 관여를 하는 것이죠. 저는 이거를 좀 낮춰야 된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우리 아이의 읽기 쓰기의 지도 또는 우리 아이 능력에 대한 우군적 역할, 그 다음에 상시적 부모의 그 상황 공유, 옆집 아이와 성장, 발달, 대화, 가정에서의 지원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부모회라는 것은 아비부 어미모입니다. 부모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을 같이 좀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중학교 1, 2학년 때 초기에 진학 지도를 먼저 해가는 것이 아니라 진로 지도에 저는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된다고 1차 토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의 역할을 높여나가는 데는 교육청의 지속적인 인식 개선 사업, 인식 개선 내용을 던져줘야 합니다. 그것은 연수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아이가 다음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업무적으로 학교에 내가 녹색 어머니라든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이 유기적으로 됐을 때 학부모의 역할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에는 상호 토론 순서로 상대 후보가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물어보고 싶은 내용을 질문하는 상호 질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1분 동안 여러 번 하실 수 있고 답변은 2분입니다. 시간이 부족할 경우 당겨쓰기를 할 수 있으며 상호 교대로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송영기 후보부터 주도권을 가지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교장 공모제를 확대하겠다라고 말씀을 전 후보께서는 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현재 교장 공모제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먼저 알고 싶고요. 또 이 교장 공모제가 어떤 차원에서 더 확대되어야 되는지 한번 본인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이제 교장 공모제라 하면 초빙형하고 내부형 두 가지 규모가 있는데
이제 흔히 말하는 평교사가 교장이 되는 걸 저는 좀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내부형 교장 공모제의 경우 올해 경남교육청에서 한 개 학교 정도만 실제 실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그 정도로 내부 평교사가 교장 공모를 통해서 교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현재 어렵다는 걸 이제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 진짜 학교 경영을 학생 중심으로 교사 중심으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교장 선생님을 내부형으로서 공모를 해서 할 수 있는 이걸 확대를 해야 되는데 현재 교육부가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만들어서 아주 제한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실정인 거죠. 그래서 저는 교육감이 되면 교육부와 협의해서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확대해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렸어도 마산의 교방초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또는 진주의 관동초 등등에서 교장 공모제로서 활동하시는 여러 공모 교장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주요한 내용들은 마칠 때쯤 되면 학부모들이 교육청을 찾아옵니다. 교육청을 찾아와서 이분을 교장으로서 더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는 동일한 요구 조건을 계속합니다. 그 정도로 내부형 교장 공모제의 효율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또 네, 하시면 됩니다. 예, 답변 시간이 다. 그러신가요? 네. 다음은 전창현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이 이제 관료주의와 관련 내용들이 있어서 저는 관료주의 폐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과도한 분업으로 인한 부서 간 협업 부족이 매우 심각하다고 저는 좀 많이 느꼈거든요. 제가 교육청에 있을 때도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 사업을 준비할 때 부서 간 협업과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를 사실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감이 되면 단순히 부서 간 협업이 잘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TF를 구성해서라도 협업과 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꼼꼼히 챙겨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송 후보님께서는 관료주의로 생기는 문제들이 중에 가장 어떤 것이 해결해야 될 것인지를 먼저 말씀 좀 해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은 또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관료주의는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권력의 집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의 집중은 행정 속도를 더디게 만들고 소통을 부대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협업이 가능하게 만들려면 몸을 줄여야 되고요. 몸집을 줄여야 되고 동일한 유사한 공문이나 이런 것들은 같이 동폐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교육청은 공문으로 제거해서 공문으로 끝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하느냐 하면 옆자리에 앉은 공무원끼리 서로 공문으로 주고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소통하고 쉬는 잠시 밖에 나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도 대화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공문으로서 이렇게 제시하고 그것을 공문으로 답하는 이 구조, 이런 모든 행정의 구조에서 경직성입니다. 그래서 관료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교육의 무게중심을 관리에서 지원으로, 두 번째는 통제에서 자율로, 마지막으로 대립에서 협력으로 가야 된다고 했고요. 모든 관료주의의 답은 방금 말씀한 이 세 가지 원칙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기에는 관료주의의 권한의 집중의 문제는 관료주의든 임시직을 쓰든 권한의 집중은 다 생긴다고 보고, 관료주의 폐해에 대해서 부서 간 협업 부족, 전문성에 대한 안목 결여, 그 다음에 위기 질서가 존재하는 비민주성, 이런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예. 네.
네, 송영기 후보님 부탁드립니다. 예, 회법을 방해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비민주성 반드시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고요. 근데 그래서 진보교육 오늘 같은 이런 토론 속에서 나오는 답들은 우리가 구해야 될 변화의 시발점입니다. 회복 구조를 만들어가고 비민주성을 타파하고 그다음에 관료주의를 이렇게 타파해 나가는 변화의 중심이 돼야 된다고 저도 함께 동의합니다. 아마 앞으로 이런 관료주의가 우리 경남교육청에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아마 비민주성은 더욱더 고착화 될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변화는 더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비민주성을 같이 변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전략입니다. 공동질문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재작년 경남도의회에서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조례를 일방적으로 폐지시킨 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발안하여 동의 서명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두 후보님 모두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마을교육 공동체가 필요한지, 자, 그리고 마을교육 공동체가 성공하기 위한 핵심 요소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각각 3분입니다. 먼저 전창현 후보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학교와 마을, 교육과 사회가 함께하는 공동체를 위한 노력은 저희 오랜 고민이었고 또 실천이었습니다. 최근 도의회에서 마을교육 공동체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지방 소멸이라는 거센 파도 앞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킬 최소한의 울타리마저 걷어찬 결정이었죠. 지금은 정부조차도 국정과제로 내세울 만큼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이라는 이 절박한 시기입니다. 경상남도 의회만 시대를 거꾸로 돌려 그 생명줄을 스스로 끊어버렸습니다. 마을교육 공동체는 단순한 사업 하나가 아닙니다. 학교와 마을이 아이를 함께 키우는 일, 소멸위기 지역에 교육의 희망을 심는 일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지역의 생존 문제입니다. 제가 교육감이 된다면 마을교육 공동체 예산 보건과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도의원 한 명 한 명을 만나 설득해서라도 이 사업을 다시 본격화하겠습니다. 더불어 지역별로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센터를 설립해 지자체와 협력과 사업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을교육 공동체가 정치에 휘둘리지 않도록 이를 법제화하는 데도 앞장서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계류 중이고 준비되고 있지만 이러한 법안을 조속히 통과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감이 되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콜먼 보고서로 유명한 미국의 사회학자 제임스 콜먼은 지역과 사회 네트워크가 두터워질수록 학생의 인지적, 비인지적 성취가 높아진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미래교육의 한 축으로 지역과 학교의 공동체 전략은 시대적 흐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소멸지역에 대한 대책으로서가 아니라 미래형 교육 모델로 경남에서 했던 일을 이어받아 더 크게, 더 넓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이제는 마을교육 공동체를 넘어 마을 공동체 실현을 통해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경남교육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송영기 후보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고 여기에 더해서 지자체가 같이 하는 것이죠. 이거는 단순히 교육 문제를 넘어서 마을과 지자체와 경남교육청이 또 지역에는 지역교육청이 지원교육청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3년 전이죠. 비 오는 날로 기억됩니다. 예산이 32억 7,800만 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을 때 제일 먼저 우비를 입고 저는 1인 시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듬해 다시 추가 경영 예산 26억이 다시 또 삭감이 되었습니다. 조례가 폐지되고 추가 경영 예산이 삭감되고 본예산에서 또 삭감되고 전면 폐지가 됐죠. 우리에게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데는 나이지라에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같이 키운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이 지역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고 교육청이 지원하고 또 이런 공동체, 예를 들면 양산의 동면초를 둘러싼 희망두레나 또랑도랑 또 진해의 청만행운 이와 같은 네스의 담다 이런 다양한 마을 공동체의 씨앗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더 사그러지기 전에 이 예산은 전면 복구를 해야 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간주도의 지금까지는 간주도의 마을 공동체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정치적 논리로 전면 폐지가 됐던 것이죠. 그렇다면 경남도민의 힘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이미 시작은 되었습니다. 주민 발안을 시작을 했고요. 그 기자회견에 저도 동참을 했습니다. 이미 시작은 되었고 주민 발안을 통해서 조례가 다시 제정이 된다라면 저는 경남도 교육감이 된다라면 제일 먼저 복원할 사업은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함께 마을 공동체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례를 복원한 것은 물론이고 협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나 더 드리고요. 이와 연계해서 마을 주민센터, 교육지원센터를 같이 하나 가져가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마을 연계 프로그램으로 같이 가면 경남 교육이 한층 더 행복한 교육이 될 수 있리라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번째 주제에 대한 보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교육 공동체가 활성화되기 위해 교육청이나 학교뿐 아니라 지자체가 주체로 나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군별 지자체 장애 성향도 다르고 상황이나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지자체를 어떻게 주체로 나서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도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발언 시간은 각각 2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송영기 후보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가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유예 기간을 둔 지역도 있었습니다. 창녕군이 그러했고요. 합천군이 그러했습니다. 도시보다 농촌으로 갈수록 더욱더 이 예산의 필요성을 국민의힘 도의원임에도 불구하고 피력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도농 간의 격차나 또는 학교 이후에 아이의 성장을 돕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자체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은 창녕지역교육청 제가 있을 때에 추진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청 교육장과 성낙인 창녕군수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50대 50의 구조로 이 예산을 좀 더 지속시켜 보자. 그래서 창녕군은 1억 5천을 그대로 유지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먼저 아이의 성장을 돕는 것은 교육청만이 아니라 지자체가 함께 해야 된다라는 이런 당위성을 좀 더 역할을 높이고 우리 교육청도 이에 따른 예산을 편성해서 이제 새로운 또 6.3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또 우리 공약에도 넣도록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각 정당의 이런 제안들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3 지방선거 이거 끝나고 나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주민 발안 사업과 함께 예산의 복원과 또 사업의 연계성, 그 다음에 주민 발안 이와 같은 세 가지 요소들이 아마 합쳐지면 다양한 방식으로 예산 복원뿐만 아니라 사업의 실효성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전창현 후보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을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지난 토론회 때
한번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지자체와의 관계 속에서 일상적으로 지자체와 논의하는 협의하는 기구를 만들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지역교육 협력기구, 그렇죠. 제가 이제 경상남도 교육청이 대협력관으로 있을 때 도에 제안해가지고 함께 추진을 하고 했던 통합교육 추진단과 같은 그런 걸 기초자치단체 내에 교육청과 교육지원청과 기초지자체가 함께 그런 공동부서를 만들어서 일상적으로 교육과 관련된 논의를 풀어나가고 그 속에서 마을교육 공동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기초단체장과 거기 있는 간부들을 일상적으로 좀 설득해 나가면 반대적인 소견을 가졌던 분이라도 저는 뭐 충분히 함께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기타 나머지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동사업들 많고 또 경계선에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하나의 협력 조건으로 마을교육 공동체가 또 필요하다고 하면 지자체장이 또 우리 아이들이 마을 주민이기도 하고 시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꼭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지자체장의 설득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상호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과 동일하게 질문은 주도권을 가진 분이 1분, 답변 2분입니다. 이번에는 먼저 전창현 후보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앞서 마을교육 공동체를 넘어 마을 공동체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로 자리매김 데 있어서 학교, 마을, 지자체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 할 문제 중에 하나가 아이들의 돌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봄은 가정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이 되어야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을 공동체는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감이 되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 거점형 돌봄 사업을 전 지역으로 확산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시 경남교육청 대협력관으로 일하면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서 우리 경남의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고 학부모님들을 안심시키고 학교에는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송 후보님께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역 거점형 돌봄 사업이 아닌 사회적으로 돌봄 문제를 해결할 또 다른 방안이 있다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경남이 추진하는 좀 의미 있는 정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분명하게 그거는 칭찬할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돌봄과 지역 거점형 돌봄 유형이 도시형 농촌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널봄 이제 거의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것이 폐지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돌봄 기능을 더 강화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돌봄에서 우리가 이제 그 지역 거점형 돌봄 그러니까는 제가 좀 이제 연극이라든지 다양한 하는 그 선생님들과 많은 대화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간과하는 것들은 부모가 오시기 전까지 아이를 돌볼 때 지역 거점에 이렇게 모여서 있을 때에 특수 장애라든지 이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 이 부분에 대한 돌봄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약 25명 정도의 학생을 이렇게 돌보고 있는데 중증 정도가 장애 정도가 중증이 있는 학생이 하나 왔을 때에 이 학생에게 전면 돌봄을 하고 나머지 25명은 방치하는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두 번째, 또 배변이나 이런 실수가 있어서 자리를 이탈했을 때에 그것을 공간을 지켜줄 수 있는 빈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같이 병행되어야 되겠다. 물론 경남교육청이 잘 진행한 정책은 맞지만 요 특수 부분, 장애 부분에 대한 지원 대책, 그 다음에 이 공간에 대한 필요도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송영기 후보님이 질문하시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이 마을 공동체가 복원해야 된다라고 우리 전창현 후보님도 말씀을 하셨고 저 생각도 같습니다. 물론 이 마을 공동체 복원됨으로 해서 학교 이후에 우리 학생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행복 교육적으로 또 마을과 클러스터 형태로 많은 돌봄도 진행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을 강사 관련해서 전문성 논란 부분을 지적을 해서 조례 폐지까지도 갔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 질문에는 각자 의견이 좀 달라집니다. 저는 명확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창현 후보님은 이런 전문성 논란 부분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도 저는 전문성은 마을 강사의 전문성은 다 있기 때문에 강사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아이들의 이 상황에 성장에 필요하다면 저는 모두가 전문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에서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원장님이라도 마을 경로당에서 바둑을 뜨시는 할아버지라도 우리가 배울 것은 다 있다고 하듯이 아이들의 입장에서 아이들의 성장을 도와주는 데서 마을에서 필요한 우리 강사들을 지금 현재의 강사들이 전문성이 저는 결코 없다고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마을 강사들의 전문성은 있다고 보고 그 중에서 다만 또 학부모들 입장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면 그런 전문성은 보다 더 좀 강화할 수 있도록 마을 강사에 대한 연수 제도도 한번 고민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토론회가 점점 중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경남의 시민사회 단체와의 상시적인 소통 및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방안입니다. 공통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경남은 타 지역에서 상상하기 이전부터 교육에 관심이 많은 시민사회 노동단체가 함께 연대기구를 구성해 활동해 왔습니다. 자, 예를 들면 무상급식, 고입연합고사, 학생인권조례, 마을교육 공동체조례 등과 같은 현안 대응은 물론 청소년과 함께 교육공동체 토론회를 개최하여 교육의제를 발굴하고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등 경남 학생, 청소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경남교육청은 교육청을 벗어난 다양한 시민사회 노동단체와 소통이 약간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향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3분의 시간을 드리며 자, 이번에는 먼저 송영기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남형 교육 협력 거버넌스 구축 주제가 너무 딱딱하나요? 실제로 저는 오늘 시민사회단체와의 상시적인 소통과 협력 거버넌스 어떻게 만들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교육청만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과학기술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할 때 지역공동체나 대학교, 지역산업체와 협력해서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취업 기회를 넓힌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시민단체 일원으로 노동이나 평화, 통일, 환경운동가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시민사회단체의 거버넌스죠. 저희 학교 이후의 삶이 또는 학교에 있으면서도 지역과 함께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고민했습니다. 교사의 역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을과 함께 했던 것이죠. 아이들은 교실에서 배우지만 가정에서 자라고 마을에서 살아가며 지역사회 속에서 성장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저는 협력 거버넌스 경남의 방향을 첫 번째 상설 소통 구조 및 정책 수기 구조를 제도화해 보겠습니다. 이래선 간담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원이나 학부모, 청소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를 운영하겠습니다. 정책 발표에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획 단계부터 현장과 시민이 함께하는 이것이 바로 소통 구조와 수위를 동시에 끌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시민사회의 공동 생산자 전환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를 단순 소비자가 아닌 민주시민의 주체로 대우하겠고요. 생태 시민교육이나 문화예술교육 등 시민사회 전문성을 활용한 협력 프로젝트를 확대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학교 단위 지역교육 협의체를 네트워크를 구축해 보겠습니다. 도 단위 협의를 넘어서 시군과 마을 단위까지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마을 공동체를 지원하고 조례 폐지 반대 등 지역교육 현안을 현장에서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주민 바람과 연계되는 사업인 것이죠. 네 번째, 행복마을학교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청, 지자체,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력 플랫폼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사업을 공동 기획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진로교육의 확장과 지역 상생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지역 상생 거버넌스를 통해서 진로교육을 진학 중심에서 삶과 일로 확장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학년서부터 지역에 더 많은 일을 컨벤션 센터에서 1박 2일로 1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거점별로 더 많은 기회를 학부모와 학생이 체험할 수 있는 걸로 넓혀가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소통만 잘하는 교육감이 아니라 함께 결정하는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다른 생각을 존중하고 불편한 의견도 들으며 갈등을 토론으로 풀어내겠습니다. 교육은 교육청의 소유물이 아니라 도민 모두의 것입니다. 학교와 시민, 행정이 함께 책임지는 경남형 교육 거버넌스를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전창현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남교육청 대협력관으로 일할 때 소통협력위원회라는 것을 조례는 만들지 않고 내부 규칙으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교육감이 위원장이고 제가 부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 위원회 속에서는 경남 지역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참여시켜서 경남 교육에 대해 이해를 넓히고 그리고 경남 교육 방향과 정책 등에 대해서 알려내는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경험이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현대사회에서 그 역할은 강조되고 있습니다. 국가와 시장이 지배하던 시대를 지나 이들을 견제하고 조정하며 건강한 사회를 향한 거버넌스로 시민사회가 등장했고 그 역할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사회의 참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거버넌스 구축에 적극 동의하며 교육자치 실현과 진보교육 발전의 동반자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협력적 틀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위원회에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히겠습니다. 다음으로 단순히 협의회에 참여하는 수준이 아니라 시민사회단체가 가진 전문성과 콘텐츠를 갖고 노동인권교육이나 통일교육, 생태재난교육과 같은 영역의 참여를 기회를 확대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칭 경남교육회의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협의구조를 운영하고 이와 함께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진행하고 있는 타운홀 미팅과 같은 시민사회와 도민이 참여하는 소통의 장도 종종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가 교육감이 된다면 시민사회가 가진 전문성과 정의로운 방향이 경남교육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보충 질문입니다. 이번 질의에 후보자들이 어떤 대답을 하는지 사회자도 약간은 궁금합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시민단체와 함께 추진해 보고 싶은 구체적인 사업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은 각 1분이며 이번에는 전창현 후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I 시대에 발맞춰 그래도 우리가 강조돼야 될 내용들이 인문학 교육을 했습니다. 인문학 교육의 가장 큰 내용 중에 우리 과거의 선배나 과거의 현인들로부터 배워야 될 점도 참 많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역사 교육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시민사회단체 중에서 제가 현재 부회장을 맡고 있는 3.15 기념사업회라든지 11.8 부마항쟁 개성사업위원회라든지 6.1 항쟁 정신개성사업회라든지 또는 제가 얼마 전에 몇몇 분들하고 함께 만들자라고 해서 같이 추진회를 만들고 있는 소담 노현섭 선생님의 그런 분들의 이야기라든지 등등을 우리 아이들, 우리 그런 단체와 함께 우리 아이들이 역사기행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지역사회를 잘 알고 지역사회의 역사를 잘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인문학적 소양을 더 넓히고 궁극적으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송영기 후보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갑작스러운 질문이네요. 시민단체라고 한정해서 좀 그런데요.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경남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유산이나 지역의 특성, 이런 것들이 먼저 전제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지역을 바로 아는 이런 시민단체와 연계 활동이 저는 주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연계하면 어떤 부분이 좋아지냐 하면 봉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연보호 회비체도 있고요. 또 각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바르게 살기라든지 이런 지역에 자생하는 다양한 봉사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역할은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봉사단체에 대한 역할을 끌어내고 연계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스운 말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감사보다 더한 것은 더 소중한 것은 박사보다 더 위대한 것은 밥사라고 합니다. 밥사 위에 존재하는 것은 봉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 봉사의 영역이 굉장히 사회의 많은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이것은 미래에 내가 사회의 어떤 주권자로 살아갈지에 대한 연습도 가능합니다. 봉사 영역을 확대하고 체험하도록 한다. 이것이 한 영역이 되고, 하나는 지역을 바로 아는 이런, 그것은 아까 전 후보도 말씀하셨던 역사 교육도 바로 아는 부분이 되겠고요. 경남의 각 지역의 다양한 역사적 배경들, 지역에 가보면 문화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역 문화원에 있는 그런 다양한 영역에 작년에는 배난 시대의 어떤 청동기 시대의 그런 유물들, 이런 역사를 바로 알아내고, 또 창원 문화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연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화원 또는 지역 바로 알기 연계 프로그램, 그다음에 봉사의 영역, 이런 것들이 조인이 되면 학교의 기능 외적인 요소가 마을에서부터 연계되어 가는, 또는 시민단체와 연계되는 이런 쪽으로 좀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두 분 후보님 모두 갑작스러운 질문에 잘 대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호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과 동일하게 질문을 주도권을 가지고 1분이며 답변은 2분입니다. 먼저 송영기 후보님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시민사회단체와의 의견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실제로는 사회단체는 각자의 그 시민단체 나름의 특질이 있죠. 그래서 그런 시민사회단체 의견 조절이 안 되는 경우 해결 방안은 어떤 식으로 풀어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뭐 거의 어떤 의견이 충돌될 때 대부분 조율을 다 했다고 봅니다. 뭐 간혹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상대가 전혀 대화에 응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불가해서 안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또 그리고 시간을 통해서 또는 수회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하면 충분히 조율이 가능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차원기후행동이나 뭐 환경운동연합의 여러 가지 이제 특히 차원기후행동 같은 경우는 강한 환경운동과 관련된 강한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한 요구들을 저는 궁극적으로는 다 수용하고 현재의 조건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대신 이거는 장기 과제로 현재 지금 당장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당장 그리고 중간에 또는 예산과 관련해서도 지금 예산 없이 즉시 할 수 있는 부분 또 예산이 투입하려고 할 때 이제 장기적으로 예산을 얼만큼 하죠. 이렇게 구분해서 가면 안 되는 조율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한테는 적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말한 말씀. 네, 지금 시간이 네. 남았습니다. 네, 제가 말했던 거는 그런 부분보다는 갈등 해결은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좀 출발하자.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좀 이야기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다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새로운 안을 만들어내는 또는 갈등을 풀어내는 기본이 아닐까 그런 생각에서 그냥 가볍게 질문했던 거. 근데 뭐 시민사회단체와 제가 갈등할 건 아니고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의견을 서로 조율하는 과정이고 받아들이냐 안 받느냐 하면서 싸우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조율하기 때문에 그 조율을 충분히 하기 때문에 갈등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잘 대처를 잘 하셨네. 예. 네, 두 분 다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창현 후보님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창원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타운홀 미팅에 한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과 도민이 직접 만나가지고 지역의 현안, 마을 현안을 이야기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시민의 참여와 소통의 힘을 다시 한번 더 느꼈습니다. 저는 교육감이 되면 이런 타운홀 미팅과 같은 소통과 토론의 장을 정기적으로 마련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주제로 학부모 민원에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부모 민원 처리와 관련해 학부모의 목소리, 학교 현장의 어려움도 이야기하고 이를 민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도 마련하고 싶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교육 공동체와 소통을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박종 교육감이 했던 방식이 있죠. 또 교육청 홈페이지에 보면 또 교육감에게 바란다. 언제든지 본인은 실명을 거론해서 의견을 올리면 답변을 하거나 직접 방문을 해서 의견을 엿듣는 이런 과정인데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아요. 이런 것은 다 닫힌 행정이죠. 그래서 방금 우리 전 후보께서 말씀하신 타운홀 미팅처럼 그런 자리를 객식 없이 수평적 구도에서 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을 듣는 정치하고 교육적 민원을 풀어나가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최소한의 시간이나 방식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객식을 요구하거나 어떤 건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에 대한 다가감, 친절함 또는 적극성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행정이죠. 행정적 지원 그 다음에 교육감의 어떤 적극적 의지 이런 것이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우리 전 정부에서 뭐 누구라고 검명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굉장히 타운홀 미팅 비슷한 이런 하다가 굉장히 실패를 했죠. 그것은 자기에게 맞지 않다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중지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어려운 문제는 서로 모여서 수기를 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단순한 문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나가면 된다는 이런 전제 속에서 출발하면 민원 해결도 적극성을 띠고 잘 풀어나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타운을 적극 전승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스탠드 브리핑을 한 거고 타운홀 미팅하고 좀 다른 형태입니다. 예, 그걸 네, 당연히 그렇죠. 예. 네. 오늘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행정통합과 교육감의 민주적인 권한 사용을 위한 방안입니다. 역시 공통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다른 시도는 물론 경남, 부산, 울산 통합도 논의가 진행될 거로 예상되어집니다. 후보님께서는 이런 흐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경남, 부산, 울산이 전남, 광주 통합과 같은 수준으로 통합이 될 경우 교육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변화는 어떤 것이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각각 3분의 시간을 드리며 이번에는 전창현 후보님이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통합은 우리 지역을 제외하고 세 개의 지역에서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고 그 방향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세 개의 지역의 통합 논의를 보면서 저는 교육의 방향을 읽어보았습니다. 어떤 지역은 지자체에 교육의 권한을 대폭 양보하는가 하면 어떤 지역은 교육과 지자체의 권한을 대등하게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논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육은 무엇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당연히 지자체에 종속되거나 권한을 뺏기는 구조로 협상이 진행되면 안 됩니다. 지자체나 중앙권력과의 협상에서 교육의 논리와 명분으로 교육을 지키는 것 또한 교육감의 실력이고 역량이라고 생각됩니다. 행정통합뿐만 아니라 교육을 지키고 교육을 바로 세우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활용하여 강한 추진력과 협상력을 발휘할 자신이 있습니다. 다칭 지방교육협력 전담기구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행정통합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은 물론 교육의 미래형 구조를 위해서라도 지금 시기에 필요한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질문은 오늘 주제를 모두 포괄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자치, 마을교육 공동체, 시민사회단체의 거버넌스 구축, 행정통합에 대한 교육적 방향 등이 모두 교육이 학교를 넘어 지역으로 그리고 지역을 넘어 전 사회로 확산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영위하기 위한 거대한 담론을 형성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논의와 방향에 책임지고 앞장서서 교육을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감의 권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 권한을 민주적으로 행사하는 데 있어 저는 인사권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권은 교육감이 가진 여러 권한 중에서 가장 매우 중요한 권한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교육청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인사권을 제대로 활용해야 합니다. 당연히 인사 담당 부서에서 합리적인 인사안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해 교육감이 인사권을 행사합니다. 하지만 이 인사권 행사에 있어 교육감의 개인적 인연이나 입김이 작용한다는 오해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인사권 행사에 있어 가장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겠습니다. 교육감의 권한은 교육 권력이 아닌 정의로운 교육을 향한 그리고 교육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입니다. 교육을 혁신할 권한으로 교육감직을 부끄럽지 않게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송영기 후보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지금 행정통합은, 단순히 미뤄서는 되지 않을 문제를 우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시기가 언제냐, 방식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요구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하긴 하되, 어떤 원칙들을 좀 지켜달라는 것이고요. 그 원칙들을 말씀하면 교육 자치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통합을 원하는 것입니다. 교육은 효율성을 따지는 단순 행정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의 문화와 학교의 현실이 살아 숨쉬는 가장 소중한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행정통합은 교육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육 자치를 더 굳건히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지역 균형 발전을 교육에서부터 실현해야 합니다. 통합의 가장 큰 목적은 지역 격차를 줄이는 것입니다. 경남 안에서도 도시와 농산, 어촌, 교육 환경 차이는 여전히 큽니다. 행정구역이 합쳐지더라도 경남의 아이라면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디에서 자랐느냐에 상관없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누려야 합니다. 셋째, 비대해진 교육 행정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행정 통합이 이루어지면 교육 행정의 규모와 권한은 지금보다 훨씬 커질 겁니다. 이 비대해진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으로 행사할 것인지 지금부터 철저히 설계해야 합니다. 제가 경남 교육감이 된다면 교육감의 권한을 교육청에 가두지 않겠습니다. 먼저 교육감의 권한을 지역으로 강함히 분산하겠습니다. 도교육청 집중된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권을 지역교육지원청으로 대폭 이양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아는 지역교육청이 지역교육과정과 예산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의 설계자가 교육청이 아닌 학교와 교사가 되는 구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교육청 지시를 기다리는 학교가 아니라 학교가 먼저 고민하고 제안하면 교육청이 뒤에서 지원하는 역발상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학교 예산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현장 중심으로 완전히 뒤집어 학교와 교육 혁신을 상부한 주체로 서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행정이 학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현장을 모르는 행정이 얼마나 현장을 무력하게 만드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경남 교육은 행정의 속도가 아니라 교실의 속도에 맞춰야 합니다. 교육청 중심의 일방통행 행정에서 벗어나 지역과 학교가 함께 주인이 되어 만드는 경남 교육, 저 송영기가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그 길에 함께 해주십시오. 네. 계속해서 이 주제와 관련해 보충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통합을 하더라도 결국 대도시 중심으로 쏠림 현상이 심각해지고 더욱 강력해진 교육감의 권한도 대도시 중심으로 집중되어 지역 간 교육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을지 우려가 큽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은 각 2분이며 이번에는 송영기 후보님부터 하겠습니다. 예, 대도시 집중의 문제가 있죠. 그다음에 도농과의 격차는, 교육 격차는 저번 2차 토론에서 충분히 의견을 나눴습니다. 더욱더 심화된다라고 전제했었습니다. 이 격차를 줄이려면, 도농간 격차를 줄이려면 지역교육청에 대한 권한 이양, 이것이 전제되어야 하고요. 교육감의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금방 앞에서 말씀드린 지역으로 과감히 분산하겠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남이 가진 10개 마창진이 통합이 됐기 때문에 10개 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8개의 시가 있죠. 18개의 이 시군에서 지역 격차는 완전히 존재합니다.
이것을 줄이는 방식은 충분히 마창진처럼 학적 결합이 아닌 충분히 논의된 그런 결합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에서 가진 클러스터를 우리가 교육청에서 지원을 좀 더 해줘야 됩니다. 강사 풀제라든지 그다음에 제가 학생 교육 기본 수당 제도를 이야기한 것처럼 지역에 그 학생들이 충분한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기본 수당 제도를 좀 더 활용하면 일정 정도는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자체 요청을 좀 더 해야 됩니다. 그 시군에서 난 아이가 그 지역에서 충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신 RST 같은 경우에 함안군에, 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거나 그 지역에 주소를 주는 학생들에게 우선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함안군에서 다시 결혼을 하게 되고 계속 소비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지역 격차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전창현 후보님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통합이 되면 부산하고 경남만 해도 인구가 330만에서 건 한 700만 규모로 커지는 거죠. 행정구역도 18개 시군에서 부산의 여러 가지 구까지 합치면 규모도 크고 엄청나게 커지는 통합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교육이 흔들리지 않고 자치를 그대로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대도시 중심으로 쏠리는 현상도 막아내고 교육 격차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교육자치만 가지고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교육자치라는 개념이 교육청을 중심으로 거대한 강력 단위의 자치를 행사하는 이런 방향이기 때문에 저는 교육자치의 이 방향으로 가면 대도시 쏠림 현상과 교육 격차를 완벽하게 막아내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 자치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경남교육청에서 학교 자치를 그나마 좀 강하게 해서 학교 기본 운영비를 조금씩 계속 늘려왔고, 그리고 학교 예산을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구조를 계속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정과 또 사용하는 자율권을 계속 높이는 이런 방향으로, 그리고 학교가 스스로 운영하고 책임지고 결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학교 자치를 지금부터라도 준비해 가야만이 대도시 중심의 쏠림 현상과 교육 격차를 막아낼 수 있다 보고, 더불어서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 사업이나 작은 학교를 일면 1교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이 정책도 기본적으로 더불어서 유지되어야 대도시 쏠림, 교육 격차를 그나마 막을 수 있다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상호 토론입니다. 전과 동일하게 질문은 주도권을 가지고 1분 해주시면 되고요. 답변은 2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먼저 전창현 후보님이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네 번째 질문이 이번에 우리 제목이 행정 통합하고 교육감한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건데, 저는 교육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방향에서 일단 현재 제가 교육감이 된다면 현재 교육청 감사관실의 이런가 역할을 좀 줄여나갈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제 부패와 부정을 방치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미 학교 현장에 지금 시행되고 있는 자율형 종합감사를 안착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더 강화시키고 교육청에서의 감사 기능은 특별감사 형태로 실시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감사가 현장에 또 다른 업무 부담이나 압력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학교 공동체를 감사의 대상이 아닌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할 것인데,
송영기 후보님께서는 학교 공동체의 자율성이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권한이나 어떤 역할을 나눌 생각인지 교육감의 권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교육청의 감사관실은 이제 자율감사를 3년째 하고 4년째 되는 때에 직접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 감사를 할 때는 보통 이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죠. 자율감사가 굉장히 우수한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에 대한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막는 아주 좋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4년에 한 번 그 감사일지라도 굉장히 부담으로 작동되더라고요. 저도 감사를 받고 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 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투명하게 행정을 펼쳤는가, 잘못 집행한 것이 있지는 않았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이제 한번 돌아보는 계기도 됐고요. 대부분이 실수가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제 경험에 의하면 단순한 실수에서 많이 나옵니다. 출길 통계에서부터 또는 교무회의를 했다라고는 하나 결석 하나 또는 사유 하나를 잘못 누계를 내는 바람에 전체 집계에서 다시 재수정을 해가는 아주 이런 것들은 그래서 주의 및 경고를 많이 받게 되는 게 우리 교사들이 그런 일상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감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보정하고 신뢰성을 높여가는 장점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좋은 거고요. 저는 교육침해 권한을 분산하고 이렇게 하는 그 첫 번째는 교육청이 집중된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권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책 수립의 부분이나 예산 편성권, 지금 장학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지원청으로서 지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의 역할을 좀 더 높이고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권을 대폭 학교나 지역교육청으로 이양해 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송영기 후보님이 질문하시겠습니다. 예, 권한 분산에 대한 저도 비슷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권한이 집중됐을 때와 분산됐을 때의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방향은 어쨌든 권한 집중보다는 학교자치, 권한 분산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방금 말씀하신 감사관실의 권한을 축소해서 이와 같은 행태로 간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죠. 그 감사관실 권한 축소 외에 우리 실질적으로 교육청이 가진 권한을 나눠줄 수 있는 게 또 어떤 것이 있을지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두에 인사권과 관련돼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산이 만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한을 집중할 때는 집중하고 분산시킬 때는 분산시키는 집중과 분산을 저는 좀 적절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생각은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권한이 집중돼야만이 마을 공동체 예산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권한을 예를 들면 분산시켰을 때는 실제 그런 정책을 제대로 펼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예를 들었듯이 분산의 의미에서는 인사권의 문제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하겠다. 예를 들어 교육장이 이제 지원청의 송영기 후보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원청의 권한을 계속 강화시키고 지원청의 예산 편성권과 등등을 준다고 하면 그건 저희 생각은 아니지만 그럴 경우라면 교육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교육장을 그냥 검증도 없이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저는 교육장 인사검증위원회란 이런 형태로 하고 위원들을 시민사회 또는 교육과 관련된 여러 단체에서 함께하고 그리고 현장의 교사들도 참여해서 실제로 이 지역에 맞는 교육장이 누구누구다라고 사전 검증할 수 있는 이런 절차를 거친다라면 이것도 인사권의 분산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의 토론을 종료하고 끝으로
후보자의 종합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과 관련해 한 번 더 이야기하거나 토론 중 미처 말하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각 후보당 9분입니다. 자, 먼저 송영기 후보님이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안 웃었나요? 웃어달라고. 예, 제가 조크 하나 날렸습니다.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저는 35년 동안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아온 교사입니다. 오늘 저는 세 차례 토론을 마무리하며 정책이 아니라 아이들 이야기를 하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게는 참 소중한 토론이었습니다. 교사의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이나 대안 마련에는 사실 부재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주장에는 강했지만 저 역시 대안을 가지고는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토론 문화에 익숙하지 않았음도 솔직히 고백합니다. 왜 주장은 하되 대안 마련에 부족했을까? 이제는 문제가 있으면 같이 고민하고 대안 마련도 함께 하고자 합니다. 꼭 교육감이 권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린 교육 관계자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바라보는 시선에서 문제가 있으면 답을 내고 또 제안도 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경남교육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교사이기 때문에 저희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교실에서 만났던 한 아이가 있습니다. 말이 거의 없던 아이였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늘 교실 한쪽에 앉아 있었죠. 어느 날 제가 그 아이 옆에 가서 물었습니다. 괜찮으냐? 그 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해도 안 되는 아이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 아이는 노력하지 않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뒤처진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저 너무 빨리 달려야 하는 교육 속에서 숨이 가팠던 아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의 교육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몇 등인가? 너는 얼마나 빠른가? 하지만 아이들이 듣고 싶은 말은 그것이 아닙니다. 괜찮다. 너희 속도로 가도 된다. 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 저는 35년 동안 앞서가는 아이보다 그렇게 멈춰 서 있는 아이 곁에 먼저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경쟁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요즘 학부모님들을 만나면 한결같이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아이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이들이 웃어야 할 학교에서 아이들이 버티고 있다는 말, 이것이 지금 경남 교육의 현실입니다. AI 시대라고 합니다. 기술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은 그 속도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AI와 경쟁하는 교육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교육, 문제를 빨리 푸는 아이가 아니라 스스로 질문할 줄 아는 아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갈 줄 아는 아이, 그런 아이를 키우는 교육으로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경남 교육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성과와 순위로 아이를 줄 세우는 교육,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끝까지 바라보는 교육으로 나아갈 것인지, 그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저는 그 차가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다만 아이들 곁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교실의 공기를 알고 아이의 눈빛을 알고 부모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의 말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해도 안 되는 아이 같아요. 저는 그 말을 이제 바꾸고 싶습니다.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너는 가능성 있는 아이다. 너의 삶은 소중하다.
그 말을 경남의 모든 아이들에게 돌려주고 싶습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를 위한 교육을 갈 것인지, 경쟁을 위한 교육에 머물 것인지, 그 갈림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아이를 점수로 줄 세는 교육이 아니라 아이 한 사람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는 교육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저 송영기 교육을 말로만 한 사람이 아니라 교육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아이 곁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아이들 곁에서는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아이를 위한 교육을, 사람을 살리는 교육을 송영기에게 맡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후보님 마지막 발언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창현 후보님의 마지막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교육 공동체 가족 여러분,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거대한 전환의 시대에 서 있습니다. 산업화가 사람의 손을 기계로 대체했다면 디지털 전환은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인공지능이 함께 나누는 세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기술의 속도는 상상을 넘어가지만 그 속에는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점수와 등급이라는 숫자 속에 아이들을 가두고 마치 한 줄로 세워 맨 앞에 선 아이만 성공이라고 부르는 구조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가능성과 재능을 놓치고 있습니까? 미래는 성적순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의 정답이 아니라 자신만의 해답을 만들어가는 힘입니다. 교육의 목적은 순위를 매기는 일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빛을 발견하고 키워주는 일입니다. 이제 교육은 줄 세우는 교육에서 빛을 찾아주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각자의 속도와 색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존중하고 확장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도민 여러분, 저는 지난 2차 토론회에서 교육감의 역할이 더 이상 학교 안의 교육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교육은 이미 교실을 넘어 마을과 지역사회라는 더 넓은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 교육감에게 가장 필요한 핵심 역량이 교육 문해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육 정책을 깊이 이해하는 힘, 그 정책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치밀한 기획력,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조정력, 그리고 정책을 안착시키는 과감한 실행력과 판단력, 바로 이런 교육 문해력을 갖춘 교육감만이 각자의 빛을 찾아주는 교육, 모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준비된 교육 전문가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동안 경남교육청에서 제가 최초로 한 일을 잠시만 나열해 보겠습니다. 미래교육재단에서 아이조와 통장 사업을 보다 더 확장했습니다. 조선산업이 위기일 때 정부가 고용위기 지역을 선포할 때 그 지역 학생들 등록금 지원하는 사업을 교육청에서 할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경남교육청 소통협력위원회를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만들었습니다. 대협력관으로 일할 때 경상남도에 제안해서 통합교육 추진단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교육활동 보고 담당관으로 갈등조정위원회, 갈등조정팀, 교원정신건강지원팀을
최초로 만드는 바가 있습니다. 혁신교육의 밑거름을 그렸고 무상급식 현장을 지켰으며 마을교육 공동체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낡은 경남교육을 반드시 바꿔내겠다는 의지로 박정훈 교육감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일하며 경남 혁신교육의 시작을 열었습니다. 경남교육청 미래교육재단에서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학업을 이어가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경남교육청 대협력관으로 학교와 마을, 행정과 교육을 잇고 지역을 키우는 경남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교권을 지키는 일은 교사를 지키는 일이며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일이다라는 신념으로 경남교육청 교육활동보호 담당관으로 교육 현장을 지켰습니다. 교육행정의 안과 밖을 두루 경험하며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실현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 전창현이 경남교육의 더 큰 혁신, 더 큰 도약을 이뤄내겠습니다. 기초학력부터 진로 진학까지 우리 아이들의 진짜 실력을 책임지겠습니다. 교직원의 언어가 정책이 되는 숨 쉴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지역과 협력하는 교육, 학교 자치 시대를 열겠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가능성을 꽃피우는 경남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준비된 진보교육감 후보 전창현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후보님 마지막 발언 감사합니다. 후보님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교육자치와 민주적 교육행정에 대한 다양한 비전과 정책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3차 토론회의 핵심 주제였던 교육 공동체와의 상시적 소통과 협력 거버넌스 구축은 앞으로 경남교육이 나가야 할 중요한 방향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육은 행정의 효율성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학부모, 교사, 학생,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소통할 때 비로소 민주적이고 지속가능한 교육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오늘 논의된 정책과 비전이 실제 현장에서 잘 실행이 되어 경남교육이 더 투명하고 협력적인 거버넌스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교육감을 뽑기 위해 진행된 세 차례의 정책 검증 토론회가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많은 도민들이 좋은 교육감 후보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동영상 링크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사진 하나 찍혔어요.